자, 60번째 테마 조선의 관직 체계와 인사 운영입니다. 여기는 숫자 노름이 좀 나옵니다. 숫자 노름이나 좀 섬세하게 외워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섬세하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숫자에서 틀리시면 안 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관리의 구분 나왔습니다. 해서 두음자부터 갈게요. 2, 9, 18, 삼계탕 6. 자, 구구단 한번 외워봅시다. 2, 9, 18, 삼계탕 6. 삼계탕 고기, 삼계탕 6.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일품부터 정구품까지 총 18품계로 나눠졌다. 그 다음에 30개 계층으로 운영됐다. 이 표현을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일품, 종이품, 그 다음에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이렇게 해서 일자 각 단계에서 총 9품까지 해서 2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2, 9, 18에서 18품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육품 이상, 정육품 이상에서 정일품까지는 각 등급 내에서 상하 구분이 있다는 거죠. 각 등급 내에서 정육품 이상에서 정육품 이상은 각 등급 내에서 상하 구분이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에서 쭉 내려가서 18품계가 있다는 소리고, 그 안에서 정육품 이상 있죠. 정육품 이상은 다시 안에서 상하 구분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 상하 있잖아. 그치? 정육품 이상에서 상하 이렇게 쭉 나오잖아. 해서 총 30개 계층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오케이? 정육품에서 정일품까지 각 등급 내에서 상하 구분으로 해서 30개 계층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삼계탕 6에서 총 30개 계층이라는 거. 삼계탕 6에서 조선의 관계는 자 30개 계층이다. 30개 계층이고 종육품 이상, 종육품 이상은 그 위쪽으로 해서 상하 구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종육품 이상에서 정일품까지는 각 등급 내에서 상하 구분으로 30개 계층으로 운영됐다는 것. 그래서 삼계탕 6, 적어도 30개 계층, 30개 계층에서 육두품 이상에서 육품, 종육품 이상에서는 상하로 구분이 있다는 것, 상하 구분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 삼계탕 6. 당상관, 당상관이 무엇이냐? 자, 당상관이라는 직분은 주요 간서의 책임자입니다. 주요 간서의 책임자고요. 왕과 함께 정책 논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높은 사람들 말 그대로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장, 삼상, 통정, 절충 이렇게 나왔죠. 당장 3명의 수상이 통정하는 것을 절충시켜라. 자, 당장 3명의 수상이 통정하는 걸 절충시켜라 해서 당장, 삼상, 통정, 절충, 당장, 삼상, 통정, 절충, 당장, 삼상, 통정, 절충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당상관에서 당자 잡아놨고요. 당장, 당상에서 당정에서 정상품, 당장, 당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자는 정삼품, 정삼품 상계는 자, 정삼품 상계 해서 문반은 통정대부, 무반은 절충장군. 자, 문반은 통정대부. 자, 서반이라 그래요. 절충장군, 서반, 무반은 절충장군 이상을 통칭했다 해서 이 숫자하고 계급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 숫자하고 상응하는 계급에서 상응하는 이름까지 해서 삼상이면 자, 삼품상계죠. 삼품상계, 그 다음에 통정대부, 절충장군까지 알아두시라는 거죠. 통정대부, 절충장군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거야. 그래서 당상관 나왔죠. 당상관은 각 기관의 책임자라는 것. 그 다음에 관찰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당상관 이상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서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특징까지 다시 한번 당상관은 높은 사람들이잖아. 정삼품 이상이니까 정삼품 상계 이상, 정삼품 상계, 통정대부, 절충장군 이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당상관이라고 그러고요. 각 기관의 책임자, 그 다음에 관찰사 임명을 위해서는 당상관 이상이다. 관찰사는 당상관 이상 임명되어야 된다는 거야. 당상관, 그 다음에 당상관들은 서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상관에 해당되는 것 통정대부 이상, 절충장군 이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통운대부 이상, 어무장군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린 표현이라 이거야. 그래서 당상관 해당되는 것 이 표현으로 나오니까 자, 정삼품 상계 통정대부 이상, 그 다음에 서반은 절충장군 이상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라는 거야. 자, 우리 경관부생들 7급 이상 이거 알아두셔야 돼. 정확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은 서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승진시의 순자계열법에 적용받지 않았다. 순자계열법이 뭘까요? 자, 순서타기라는 거야. 순서타기에서 승진을 시켜준다는 거죠.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들,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들을 순서타기에서 근무연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순서를 정해서 승진하겠다 해서 순자계열법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참상이다. 참상 종료 수장. 자, 참상을 보라. 참상을 봐라. 종료. 여자 종의 수장의 참상을 봐라. 여자 종들은 굉장히 비참하잖아. 그죠? 종료들의 수장도 굉장히 비참하겠죠. 해서 참상을 봐라. 종료 수장에서 참상 종료 수장. 참상을 봐라. 종료 수장의 참상을 봐라. 참상 종료 수장에서 참상을 봐라. 종료 수장의 참상을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상관은 자, 참상관은 종육품 이상을 말했다. 종육품 이상. 그다음에 수장하면은 참상관 이상이어야만, 자, 수령으로 목민관으로 임명되거나, 참상관들, 자, 수령이 되었다. 그 다음에 문과 장원만이 참상관의 풍계를 받았다. 수령이 종육품 이상이고요. 수령이 되었다. 그 다음에 문과 장원만이 참상관의 풍계를 받았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으로 임명되거나, 그 다음에 중앙의 요직을 담당했다. 조회에 참여할 수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조 전랑에 대해서 봅니다. 이조 전랑직이 뭐냐? 이조 전랑은 이조의 정랑과 그 다음에 이조의 좌랑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이조 전자 전부잖아. 그래서 이조 정랑과 이조 좌랑을 말했다 해서 통청권과 자대권을 행사했다 이거죠. 통청권과 자대권을 행사했다. 통청권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청요직에 대한 인사권 행사했다. 중요보직의 청요직은 말 그대로 요직이잖아요. 요직, 중요보직에 대한 인사권 행사했다는 거지. 중요보직이 뭐였냐? 3사의 당하관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자대권, 스스로 자자잖아. 스스로 자신의 후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자대권. 그래서 이조 전랑, 나중에 붕당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영정조 때 와서 권한이 혁파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 행수법 보자. 행수법은 뭐냐면, 자, 계급하고 관직이 다 일치시켜줘야 돼. 이왕이면, 자, 계급, 풍계는 계급이잖아. 해서 계자가 들어가는, 계자 들어가는 계급이야. 해서 계급하고 자기 직위하고, 계급하고 자기가 행사하는 직위하고 직분하고 일치시켜줘야 돼. 그러나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는 보완하기 위해서 행수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수법이 뭐냐? 자, 직위가 낮다. 낮을 비자잖아. 직위가 낮은 사람 앞에는 행자를 붙여주고요. 다시 한번 직위가 낮다. 낮을 비자에서 직위가 낮은 사람 앞에는 행자를 붙여준다. 그 다음에 직위가 높은 사람 앞에는 고자를 붙여준다. 다시 한번 계급이 높은데 직위가 낮아. 이런 사람 앞에는 행자를 붙여준다. 뒤쪽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계급이 낮다. 낮을 비자라 그랬죠. 계급이 낮은데 직위는 높은 게 직위가 높다. 직위가 높다 하는 사람들은 앞에다 관직 앞에다 숫자를 붙여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고수, 나르는 사람들이죠. 비행기를 모는 사람 중에 고수에서 비행고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고수, 끝부분만 뭐라 그랬어요? 직위가 낮다 그러면 행자, 고수에서 직위가 높다 그러면 숫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문상계는 문반한테, 무상계는 무반한테 해서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간다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고려시대까지 알아두라 그랬어요. 고려시대는 문반, 무반 모두 문상계를 지급으로 원칙으로 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반은 승진의 상한선이 있어요. 무반에 승진의 상한선이 있는데 정삼품 절충장군, 정삼품 아까 전에 당상관이라고 그랬었죠. 정삼품 절충장군까지만 무반의 승진의 상한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해서 문반이 무반보다 우대되고 있었죠. 무반은 승진의 상한선이 있으니까. 직관상관 나왔네요. 직관상관 말고 직관은 현직이야. 직관은 현직이고 상관은 아직 현직이 아니라는 거죠. 상관은 관품만 가지고 직무를 가지 못한 관리 이렇게 하시고요. 조선시대 때는 자 과거제도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관료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서경제도 나옵니다. 조선의 서경제도는 자 조선의 서경제도는 오품 이하 관료 임명시만 적용되었다. 자 이하라는 거 오품 이하 관료야. 오품 이하 관료만 자 오품 이하라는 것 그 다음에 오품 이하 관료에 대해서만 왜 고려시대와 구분져야 된다는 거죠.
고려시대 서경제도와 구분지어졌다는 거에서 고려시대 때는 모든 관료에 대해서 서경을 행사했었잖아. 고려시대는 모든 관료에 대해서 서경을 행사했지만 조선시대 때는 오품이하에 대해서만 서경을 행사했다. 그래서 조선이잖아. 그래서 조선, 고추가 섰다. 조선, 섰으니까 서경에서 오품으로 해서 이 숫자를 외워둬야 되니까 한번 쭉 그냥 이 말을 한번 외워둡시다. 그래서 조선 서경 오품으로 해서 조선 서경 오품으로 이 말만 좀 외워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숫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연상이 돼요. 그래서 연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 조선은 오품이하 관료 임명시에 오품으로 해서 오품이하 조선의 서경 제도는 오품으로 해서 오품이하 관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관계주의 나왔네. 관계주의 나왔죠. 관계주의. 말 그대로 계급에 상응하게서 자 관직이 모두 정해졌다 해서 계급에 상응하는 관계 풍계 그래요. 해서 계급에 상응하는 관직이 정해졌다. 모든 관직에는 그에 상응하는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똑같아요. 쉽게 갑시다. 자, 우의정, 영의정, 자의정이죠. 해서 1급 공무원이야. 1급 공무원인 요즘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자, 1급 공무원이다. 1급 공무원은 말 그대로 우의정, 영의정, 자의정에 해당하는 관직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자, 2급 공무원이야. 2급 공무원. 2급 공무원인 사람들. 2급 공무원은 사원부 대사원이라는 관직이 정해졌다 해서 자, 계급에 대해서 자기 관직이 다 정해졌잖아 해서 모든 계급에 대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관직이 정해졌다 보고 이거 보고 관계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관찰사 임명에는 아까 전에 봤었죠. 당상관 이상, 관찰사는 당상관 이상만 임명된다. 그 다음에 수령, 참상했다. 그래서 참상해서 수령은 말 그대로 종려 참상 봤었잖아요. 수령은 참상관 이상. 겸직제가 발달됐다. 조선시대 때는 자, 재상들 있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해서 재상과 당상관들은 주요 관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서 관찰사 있죠. 관찰사 아시겠죠? 관찰사가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겸직하는 경우나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겸직제가 많이 발달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피제 서로 피한다는 거지. 상피제 서로 피한다 해서 자기 출신 지역을 피하는 거고요. 친인척과 관련 부서에서는 자기 스스로 피했다 해서 대신에 고려시대 때도 상피제는 있었어. 그러나 고려시대보다 엄격하게 적용됐다. 그리고 관찰사와 수령 사이에서도 상피제가 적용됐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관찰사의 임기, 수령의 임기를 알아두십니다. 관찰사의 임기, 수령의 임기 같이 외워두십니다. 이것도 섬세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관찰한 년 수령 5세 해서 관찰했던 여자가 수령으로 왔구나 해서 관찰한 년 수령 5세. 자, 관찰했던 여자가 수령으로 왔구나. 관찰한 년 수령 5세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관찰사의 임기는 1년, 관찰한 년에서 관찰사의 임기는 1년, 수령 5세에서 수령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3년으로 바뀌었다는 것. 음서제에서 조선시대 때도 음서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음서가 있었는데 이품 이상을 자제한테 줬다는 건 음서는 해서 이걸 보고 문음제도라고 그랬습니다. 문음제도. 그래서 그 다음에 대신 가져라. 대가제 그렇습니다. 대가제에서 대신 가져라. 그렇잖아. 대가제에서 대신 가져라 해서 정삼품 이상한테 별가된 자격을 자기 아들 사이 조카들한테 대신 가져라 하고 주는 제도를 해서 대가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공이 대세구나 해서 음공은 자, 음서제도는 공신이나 이품 이상 해서 음공이 대세에서 대가제는 정삼품 이상. 자, 음서제도하고 숫자 노름이 있잖아. 대가제는 자, 대가제는 정삼품 이상. 그 다음에 조선의 음서는 공신이나 정이품 이상. 이품 이상. 해서 이품 이상 이렇게 놓으면 종이품까지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경관직, 외관직. 경관은 말고 서울경찰서잖아요. 해서 중앙직이고 외관직은 외관 지방직들. 해서 경관은 자, 의정부 6조, 한승부 판윤까지. 그 다음에 외관직은 관찰사들 돌아다니잖아. 그 다음에 지방관들,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전부 다 지방에 나가 있죠. 한품소용 여기까지 잘 외워두셔야 돼요. 한품소용이 뭐냐면은 한계를 짓는다는 거죠. 한계를 짓는다 해서 풍계와 서열에 대해서 한계를 짓는다 해서 신분이나 관직에 따라서 승진의 상한선을 정해놨다. 신분의 상한선,
신분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걸 보고 한품 소형 한계를 정해놨다 해서 품계의 한계, 계급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놨다. 그래서 어떻게 정해놨냐? 무반은 정산품 상계인 절충장군이 상한선이다. 다시 한번. 무반은 정산품 상계인 절충장군이 상한선이다 해서 이 정산품까지 외워두시고 절충장군까지 외워두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무세상절군 이렇게 나왔죠. 무가 뭔지 알죠? 우리 무절군 먹는 무 있죠. 무는 말 그대로 김치 담글 때 절구잖아. 절궈서 먹잖아. 해서 무세상을 절궜다 해서 무세상절군에서 무반은 자 삼품 세상이니까 삼품 상계죠. 절충장군 이상이라 그랬죠. 해서 당상간이라 그랬었습니다. 해서 무세상절군 삼품 상계 절충장군 이상 무반 승진의 상한선이라 그랬습니다. 서울은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을까요? 서울은 정삼품 하계 당하관까지만 승진했다더라. 여기 7급하고 경찰 간부는 다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서울들의 승진 상한선 정삼품 하계 당하관까지 해서 얼세하, 하가 어렵네. 하가 누군지 알죠? 그래서 얼세하에서 하가 어렵구나 해서 얼세하에서 서울은 정삼품 하계 당하관까지. 그 다음에 향리토 있죠. 향리토에서 향리가 토라고가 토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향리토에서 향리나 토가는 정오품까지만 향리나 토가는 정오품까지만 해서 정오품 잡아놓으면은 정오품은 정오품 그 다음에 정오품까지만 하니까 향리나 토가는 정오품까지 승진한다는 거에서 정오품까지. 서리는 정칠품까지 해서 서치하기자 서치죠. 서치해서 하급기술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리는 하급기술관까지 승진했다 해서 서치하게서 서리는 정칠품, 그 다음에 하급기술관까지 승진했다. 그 다음에 서북인들 차별했다 해서 조선시대 특별하게 평안도 한경도 출신들이 말 들어 평안도랑 한경도 출신들 서북인들을 정치적으로 차별했었죠. 해서 19세기 홍경래 난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 노름이 좀 나왔는데 이거 9급들은 여기까지 그렇게 크게 알면 좋고 그 외에 경관부나 체육공무원들은 준비생들은 전부 다 외워두셔야 돼요.